첫 번째 조건이 공간 개념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공간 개념이란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즉, X방향, Y방향, Z방향에서 입체적인 형상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이 공간 개념이 자기가 이해가 좀 잘 되면 3D가 조금 쉬워요. 어차피 명령어는 공부하니까 그 프로그램을 새로 공부하니까 명령어는 당연히 생소한 건 당연한 거지만 이 3D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맥스뿐만이 아니에요. 스케치업이건 뭐 라이노건 다른 기타 3D 프로그램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야. 명령어들은 다 새로운 거기 때문에 새로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명령어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 CAD와 다르게 3D란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공간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공간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3D 프로그램은 명령어도 어렵고 프로그램 자체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명령어하고 이제 쓰는 거 뭐 그거 사용하는 거에서 하는 거는 저랑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공간 개념이란 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건 어떤 원리나 공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쉽게 뭐냐 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내가 어떤 물체를 만들 거예요. 자 이런 물체가 있다. 이 물체가 있을 때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근데 자, 이 형상을 딱 보면은 아,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없다고 가정했을 때 아, 이거를 위에서 본 모양이 이 모양인데 옆에서 본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위에서 본 모양을 옆에서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다라는 게 자기 머릿속에 상상이 돼야 되거든. 첫 번째는. 그게 조금 쉽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좀 어렵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쉽게 되시는 분들은 3D 프로그램이 조금 쉬울 거고, 다른 사람보다.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되시는 분들은 3D 프로그램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개념은 본인이 스스로 더 연습을 하셔야,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심심할 때, 집에서 그냥 TV 보다가도 뭘 하다가도 심심할 때, 자, 아무 물건이나 잡아요. 아무 물건이나 들어. 그냥 내가 원하는 물건 하나 들고 자, 이걸 위에서 봤을 땐 이렇게 보이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위에 부분과 옆에 부분이 연결된 부분은 어떻게 보인다. 이걸 앞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인다. 자, 그런 거를 이렇게 물체를 돌려보면서 자기가 모양을 이해를 그러니까 많이 봐두면 그게 나중에 어떤 형상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럼 이 공간 개념은 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물체를 보는 연습.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일상생활 이걸 다 떠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입체적인 물체를 봐요. 길에 다니면서도 건물도 많이 보고. 근데 그거를 이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보고 지나치지 다들. 우리가 접하는 거는 평면적인 건 없어. 다 입체적인 거예요. 모든 건 다 입체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이며 의자며 모니터며 다 입체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게 앞에서 봤을 때는 요 모양이 옆에서 봤을 때는 어느 모양을 보인다? 그걸 따져가면서 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맥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따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연습, 그런 훈련이 좀 많이 돼 있어야지 맥스가 조금 쉬워요. 첫 번째는. 뭐 명령어 어려운 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거는 명령어는 연습하면 돼요. 쓰는 방법, 쓰는 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많이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공간 개념은 제가 이거는 이거다라고 정답이 없으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100%는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이제부터 집에 가고 학원 오고 어디 가고 다니면서 모양들이 좀 특이한 것이 있으면 그 모양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맥스가 재밌어갖고 맥스의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약간의 그 소위 직업병이라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중증 증상이 나타나는 게 길에 다니다 뭔가 희한한 물체를 보고 저거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저거를 만들려면 어느 부분이 어려울까? 막 이제 그런 걸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되면 중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고민을 하면 맥스가 굉장히 빨리 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점점 맥스는 어려워지는 나와 멀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공간 개념을 자기가 어느 정도 계속 보는 습관, 보는 원리 그런 거를 좀 익히시라는 거예요. 명령어 공부는 그 뒤에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손도면 그려보신 분들은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손도면 그려보신 분들은 손으로 그림 스케치 같은 거 그리면은 정면 청면을 갖다가 내가 생각해가면서 그려야 되니까 그런 거 해보신 분들은 공간 개념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니? 그 자, 여러분들 자리에 보면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예, 3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3D Max 실행하는 프로그램 아이콘인데, 자, 3D Max라는 프로그램은 3차원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이긴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3D Max가 사용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게 보통 우리가 윈도우라고 그러죠. 그걸 운영체제라고 해요.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프로그램. 근데 아주 오래 전에는 윈도우라는 게 아니라 도스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있던 프로그램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때는 프로그램 이름이 3D 스튜디오라고 해서 도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부터 3D 프로그램이 있던 것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3D Max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온 거라서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3D Max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해요. 그냥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게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 사용을 한다라고들 알고 있긴 한데 건축과 인테리어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제품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사람들도 영화 작업하는 사람들도 영상에 보통 영화 작업할 때 이걸로 뭘 하느냐 뭐 특별히 할 건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대부분들 그 그러니까 영화 쪽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건 두 가지예요. 아예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든지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는 맥스 아니면 마야를 보통 쓰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면은 이제 영화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영상이랑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맥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에서 T-5000 그 녹아내리는 금속 인간 그런 거가 이제 맥스로 만들어서 모델링을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떠한 영화에서 한 장면들,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도 그렇고 다 CG 작업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들 2D에서 자막 넣는 것부터 해서 3D 형상에서 합성하는 것들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3D 합성해서 한 것 중에서 조금 해외에서도 조금 고난이도에 속하는 게
예전에 그 뭐지? 그 무슨 프로그램이었지? 아니, 무슨 영화였지? 잊어버렸다. 그, 그 가상 현실 나오는 거. 빨간 야가 알약, 파란 알약 먹고 나가는 그거가 뭐였죠? 요번에 또 개봉을 하나 한 게 했는데, 오랜만에. 기억 안 난다. 어찌됐건 그런 거 있는데, 거기서 전투씬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여러 명 나와서 하는 그게 이제 알리아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합성을 한 건데, 그게 나름대로 되게 유명한 그런 거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해요. 맥스도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하다못해 CF 쪽에서도 그래서 영상 합성할 때도 만들어서 같이 합성을 하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얘를 실행을 해보면 자, 일단은 창은 이런 식으로 떠요. 화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떠요. 화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뜨는데 자 여기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명령어를 한 개 한 개 다 공부를 한다 그러면 2달 안에 못해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2시간씩 계속해서 한 달을 떠든다고 해도 2달을 떠든다고 해도 여기 안에 있는 명령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명령어가 너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근데 그 명령어들이 그 많은 명령어들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조금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는 건축 인테리어 쪽, 뭐 영상 쪽, 아니면 제품 쪽, 방송 쪽,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어. 안 쓰는 건데. 내가 얘를, 난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로 모든 걸 다 알고 싶다 그러면 다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굳이 그거를 지금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 사용해야 될 명령어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명령어들만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들을, 자, 일단은 우리가 공부 안 한 건 그냥 없는 거다 생각하세요. 쉽게. 없는 거다 생각하세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현재는 없는 명령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그게 속편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쓰는 건데, 자, 맥스를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어려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공간 개념. 공간 개념이 제대로 딱 자기가 마스터가 안 되면 맥스를 어려워해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화면 구성이 캐드랑 틀려요. 얘는 네 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져 갖고, 네 개로 나눠 갖고, 화면이 네 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제 생소한 화면이 되니까. 그리고 자, 좌측 상단에 보면 탑이라는 거, 레프트라는 거, 뭐 프론트라는 거, 퍼스펙이라고 글씨가 나와요. 글씨가 써 있는데, 자, 여기 화면에서 뭔가를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하고 여기서 뭔가를 하고 여기서 뭔가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네 개의 화면 중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 만들면 네 개 화면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화면 네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서 일단은 그냥 지금은 보세요. 오늘은 어떤 명령어를 공부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거를 좀 그냥 보는 걸로 할 거니까 이 화면에 눈에 익어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내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 탑이라는 게 있고 프런트라는 게 있고 레프트라는 게 있고 퍼스펙이라는 게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 탑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만들면 그 물체를 위에서 봤을 땐 요 모양,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 자, 옆에서 봤을 때 레프트 좌측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 정면 프런트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퍼스펙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상으로 보인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이 모양을 만든다고 칠게요. 이 리모컨을 만드는데 자, 리모컨을 만들 때 탑 위에서 보는 방향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탑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럼 보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물체를 내가 어디를 볼지는 내 마음이야. 이걸 정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정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면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럼 보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자, 이게 정면이면 탑 위에서 보는 건 이거가 돼요. 이게 정면이면 위에서 보는 모양은 이 모양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물체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물체를 어느 방향에서 내가 쳐다보는 걸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위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다 그 방향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그거가 틀려지는 걸 이해를 하려면 공간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공간 개념이 있어야지 아, 내가 위에서 본 모양을 여기서 모양을 어떻게 변형을 시키면 옆에서 본 거와 앞에서 본 모양이 어떻게 변형이 된다. 아, 앞에서 본 모양이 여기가 이렇게 휘려면 위에서 본 모양을 어떻게 움직이면 여기가 어떻게 휜다. 이 서로 연계되는 부분들을 이해가 돼야지 모델링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모양을 만들 때.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만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모양을 변형시키고 여기서 변형시키고 여기서 변형시키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내가 맥3D 맥스라는 곳에서 물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형상들 때문에 얘가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얘를 정면을 여기서 보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뒤틀려져요. 자, 정면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뒤틀려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양을 어디서 만들 때, 아, 어디를 정면으로 봐야 될지, 어디를 위로 봐야 될지를 자기가 이제 캐치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어떤 그 시선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고 그리면 좌우가 뒤바뀌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야. 못 만들진 않지만, 아, 얘가 보통은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보는 시선은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아, 이걸 이렇게 돌려놓고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3D 맥스를 할 때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통 쓰시면 CAD 프로그램도 써봤을 거고 아니면은 포토샵 써봤을 거고 아니면 더 단순하게 워드, PPT 뭐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써봤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프로그램들의 거의 대부분은 어떠한 명령어를 내가 선택을 하거나 실행을 하면 무언가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하나 내가 얘를 실행을 하면 이거에 대한 어떠한 결과치가 나타나요. 뭔가 변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려지거나 뭔가 수정이 되거나 하여튼 뭔가가 나타나요. 결과가. 근데 3D Max는 어떤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결과치가 나타나는 그런 명령어들이 10%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 얘는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게 어떠한 명령어를 하나 딱 선택을 해요. 내가 쓰겠다. 그럼 이 명령어에 의해서 자, 파생되는 명령어가 몇 개가 나와 이렇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 명령어들.
서브 명령어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뭔가를 내가 또 골라야 돼. 자, 두 번째 걸 골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몇 개의 명령어가 또 나와요. 그럼 또 골라.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뭔가 결과치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짧게는 한 두 단계, 길게는 세 단계, 네 단계까지 들어가야지만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맥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맥스는 명령어 찾다가 길 잊어버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명령어가 어디에서 무슨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찾아다니다가 힘들다가 이제 포기를 한다 그러고 많이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다음 단계 가면 또 몇 개 나오면 거기서 또 다음 단계 가고 또 다음 단계 한 3단계 짧게는 2단계, 3단계까지 가요. 길게는 한 4, 5단계까지 가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서브 명령어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맥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거예요. 그릴 때, 명령어를 사용할 때. 그리고 쓰는 방법들이 좀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앞으로 그거를 이제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일단은 오늘은 첫날이어서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것만 정확히 기억을 하고 가세요. 자, 맥스에서 지금 초반에, 요번 달에서 한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물체를 만드는 거와 물체를 수정하는 게 있어요. 자, 만들기와 수정하기라는 게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명령어가 만드는 명령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수정하는 명령어에 포함이 되는 건지 구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 2주 동안은.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드는 명령어에 포함되는 명령어를 수정하기 명령어에서 찾으면 하루 종일 찾아도 못 나와요. 못 찾아요.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쓰고자 하는 명령어가 만들기냐, 수정하기냐.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만들기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들은 다 만들기만 해야 되는데 수정하기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갖고 물체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뚱맞게.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용하려는 게 만드는 거냐, 수정하는 거냐. 그걸 먼저 구분할 수 있으면, 자, 얘가, 나 이거는 물체를 만드는 건데, 수정을 해서 물체를 만드는 원리다. 라고 한다면, 수정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에서 찾으면 언젠가는 찾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명령어를 찾는데 1시간이 걸렸다. 그럼 다음번에 찾을 때는 1시간보다 적게 걸리겠죠. 한번 썼었으니까. 그 다음번에 걸 때는 더 적게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계속 줄면 나중에 그 명령어는 어디에 있는 거? 그러니까 외우기보다는 계속 쓰면서 습관을 들이는 거야, 자기가. 이 명령어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차근차근 익히라는 거예요. 억지로 외우려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맥스는. 억지로 외워서는 맥스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 그런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한 2주 정도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익숙해진다 그러면 그 다음 나머지 2주는 여러 가지 물체를 많이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 전에도 물체 만드는 연습은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씩 만드는 거고 나머지 뒤에 한 2주 정도는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공간을 구성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걸 이제 복합적으로 만드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원에 와서 2시간만 해서는 맥스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 자, 집에서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주말에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맥스라는 프로그램을 집에다 설치를 하셔야겠죠. 자, 근데 이 맥스라는 프로그램이 겁나 비싸요. 엄청 비싸요. 이걸 돈 주고 사기는. 개인은 돈 주고 사기가 힘들어요. 뭐 돈이 많다면 상관없겠지만. 못해도 싸게 사도 한 300 정도 들 거예요. 300만 원 좀 넘게 들 거예요. 300만 원 넘게 드는데 이거 예전에 부가세 별도 480만 원이었거든. 지금은 조금 가격이 다 다운되긴 했다는데 부가세 별도로 480만 원을 주고서 얘를 구입하면 주는 거는 CD 한 장 달랑 주고요. 그다음에 책 2권을 줘요. 매뉴얼이라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게 48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닐 거야, 아마. 지금은 뭘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닐 거고 가격은 좀 떨어지긴 했다는데 그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옛날에는 사면은 영구 라이센스였어요. 한 번 사면은 정품을 영원히 쓸 수 있었어.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근데 지금은 영구 라이센스가 없어요. 다 1년 아니면 뭐 2년 이렇게 계약해서 쓰고 그거 지나면 또 연장을 해야 돼요. 라이센스 연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다운되면서 바뀌었어요, 얘네가. 그래서 자, 이거는 절대로 돈 주고는 못 살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다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방법은 2가지예요. 이 캐드를 만든 회사는 이 맥스를 만든 회사는 캐드를 만든 회사하고 같아요.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캐드 정품 등록, 캐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했던 분들은 쉬워요.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자기가 그 인증된 로그인 그걸로 로그인해서 그냥 받아서 설치하면 무료 버전 설치돼요.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의 장점은 하나의 프로그램만 그 무료 등록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등록을 해놓으면 학생 등록을 해놓으면 나머지 얘네가 파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어요. 무료로. 1년 동안. 자,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쓰면 안 되는 거지만 불법 소프트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사서 쓰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자, 캐드를 학생 등록해서 쓰셨던 분들은 그 사이트 가갖고 그냥 맥스 학생용 버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똑같아요, 캐드랑. 쓰시고 처음에 실행할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캐드도 그렇고 맥스도 그렇고 자기 이메일로 인증하라고 나올 텐데 그 인증만 하면 그냥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 자,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암암리의 지인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하셔야 되고요. 무슨 방법을 쓰든 집에다 설치를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2021이라고 되어 있어요. 맥스 2021. 자, 요 뒤에 있는 요 숫자는 쉽게 연도예요, 연도. 2021년 버전이라는 거예요. 자, 올해는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걔네가 그러니까 버전이 되게 많은데 얘네도 프로그램을 계속 팔아먹기 위해서 옛날 버전들을 계속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놓던 사람들은 그냥 설치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버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홈페이지 안 들어가 봐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제 기억으로 한 3년, 4년 버전까지는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올해가 2023년이니까
아마 있을 가능성이 더 클 거예요. 2021년 버전 정도는.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없다면 다른 버전을 깔아야겠죠. 2022나 2023 버전을 깔아야 되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맥스는. 깔아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달라지는 건 뭐냐면 요 아이콘 명령어들 요 모양들이 달라져요. 즉 이 화면 구성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할 기본적인 명령어는 다 있어요. 그대로. 똑같이 다 있는데 단지 아이콘 명령어만 조금 달라져요. 이 위에 있는 형태 모양만. 버전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바뀌어갖고 요거만 잘 익숙해지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요 우측에 있는 여기에 내가 맥스에서 사용할 명령어의 한 8, 90%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내가 찾아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찾아서 쓸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명령어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쓸 때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버전이 틀려도 자, 아이콘 모양이 좀 바뀔 뿐이지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집에서 설치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학원에서 쓰는 프로그램보다 버전이 높다라고 한다면 학원에서 작업하던 걸 가져가면 그냥 오픈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오픈해서 계속 작업을 해도 돼요. 근데 집에서 작업을 한 걸 저장을 해서 학원에 갖고 왔을 경우에는 학원에서 오픈이 안 돼요. 버전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거를 오픈해서 여기서 뭐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거나 그러려고 한다면 집에서 버전이 높은 걸 쓰시는 분들은 저장을 하실 때 버전을 낮춰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캐드나 맥스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들은 또 그게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뭐 레빗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은 안 돼요. 버전이 밑으로 못 내려가요. 위로만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버전을 다른 걸 쓰는 순간 그냥 망해요. 그 걔네는. 오로지 그러니까 장소가 달라도 똑같은 버전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맥스하고 캐드는 버전을 낮출 수는 있다는 거. 근데 무한정 낮출 수가 없어요. 맥스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버전에서 한 3단계, 4단계, 많아야 3단계, 4단계예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만 밑으로 내릴 수가 있다는 거. 아주 옛날 버전으로는 내릴 수가 없어요. 캐드는 아주 옛날 버전으로도 내릴 수가 있는데 맥스는 또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다운로드 그러니까 다운 버전 밑에 그러니까 하위 버전으로 저장되는 그거를 없애버린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 프로그램을 팔아먹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거든요. 오토데스크사에서.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버전을 낮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에서는 버전을 뭘 쓰는지 모르니까 정말 옛날 버전 쓴다고 하면은 버전 낮추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막 세 단계, 네 단계 되니까 지금 2021 버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 뭐 2004 버전, 2007 버전 뭐 이런 걸 쓴다 그러면 여기서 일로 못 가요. 그럼 여기서 내려갈 수 있는 게 20, 19, 18, 2018 버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2018 버전을 설치를 해갖고 얘를 오픈해서 18에서 17, 16, 15 또 내려가고 또 설치해서 또 내려가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학교 과제를 하려면 이런 엄청난 짓을 하든지 아니면 2004 버전 학교에서 쓰는 버전하고 똑같은 버전을 구해서 설치를 해서 그걸로 과제를 하든지 그래야 돼. 지금 저희는 학원이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렇고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위에 글씨가 있어요. 에디트, 툴, 그룹 뭐 이렇게 글씨들이 있는데 자, 요 탭 요걸 갖다가 풀다운 메뉴 또는 탭 메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메뉴를 선택을 하면 밑으로 펼쳐져요. 자, 요거는 맥스뿐만 아니라 캐드나 아래 한글이나 뭐 워드나 다 똑같죠. 풀다운 메뉴라고 해서 펼쳐지니까 여기서 명령어를 선택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그 기본 명령어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아니라 주로 많이 쓰는 것들. 주로 많이 쓰는 명령어들을 여기다가 꺼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move, rotate, scale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자, 쟤네들을 move, rotate를 쓸 때 같이 사용하는 병행해서 사용하는 뭐 스냅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러나 얼라인 기능들, 뭐 렌더링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로 자주 쓰는 것들은 여기다가 이제 꺼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일단 화면이 네 개로 나눠져 있긴 한데 자, 아주 미세하게 화면에 이렇게 테두리가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색깔이 약간 노란색, 노란색의 좀 연한 노란색 기능 식으로 선택이 돼요. 자, 내가 원하는 화면을 선택하면 그 화면에 테두리가 생겨요. 자, 요건 뭐냐면 현재 이 네 개의 화면 중에서 자, 이 화면을 선택해 놓은 상태다. 선택해 놓은 화면 사이에 테두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화면을 선택하고 있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밑에도 이만큼의 뭐가 있어요. 아이콘이 있고, 뭐 메뉴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자, 여기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요 아이콘 메뉴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서 자, 나 맥스 안 해 하고 때려칠 때까지는 계속 써야 돼요. 무조건. 맥스를 하려면 요 8개 아이콘 명령어는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요 8개 아이콘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자,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될 거고. 자, 나머지들은 우리가 애니메이션 할 때 쓰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볼 일 없어요. 이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다. 애니메이션 안 할 거면 이거 안 봐도 돼요. 여기 전혀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원래는 없어요. 요거는 캐드를 처음 맥스를 처음 설치하면 얘는 없어요. 원래는. 요거는 이제 VLA라는 거를 설치하면 추가로 설치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맥스만 설치하면 얘는 안 나와요. 없는 거예요, 원래가. 추가 설치해서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리에는 아마 요거 대신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 화면이 옆에. 요 화면이 나와 있을 건데 자, 요거는 뭐 화면을 숨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요. 사용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자, 여기를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아이콘 명령어들, 얘네들. 자, 밑에 있는 아이콘 명령어들. 그리고 밑에 글씨로 되어 있는 요 버튼 명령어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명령어예요. 그리고 자, 이 명령어의 이름을 내가 알고 싶다. 자, 여기 아이콘 명령어들도 그렇고. 그러면 자, 명령어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내가 공부할 때 하는 방법은 여기서 자, 이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다시 이렇게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자,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밑에 꼬리표가 떠요. 자, 이 명령어는 create라는 명령어예요. 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다가 내가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떠요. 명령어의 이름들이. 그래서 명령어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creator. 그럼 요거는 modify. 자, 요거는 hierarchy. 자, 요거는 motion. 그리고 요거는 displ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제일 꼭대기 상위에 있는 명령어의 단계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자,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5단계. 자, create, modify, hierarchy, motion, display. 제가 제일 상위에 있는 메뉴 그룹이에요. 메뉴 그룹. 자, create라는 뜻은 뭐예요? 생성,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들은 자, 일단은 어떻게 쓰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create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 뭘 만드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하면 되고 여기에 있는 건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modify. modify라는 뜻은 뭐예요? 편집, 수정 편집이잖아. 그러니까 수정하고 편집하는 명령어는 다 여기 들어있어요. 요 modify 그룹에.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주 동안 할 거는 자, 요 두 개 구분하는 거. 여기 그룹이냐, 여기 그룹이냐. 내가 사용할 명령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요 하이어라키라는 게 있는데 얘는 하이어라키는 아마 뭐 우리가 수업하면서 여기를 한 2번, 3번 뭐 몇 번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아주 많이는 볼 일 없고 여기는 중심축이나 뭐 그런 거에 관련돼서 있는 거라서 축 설정하는 부분에 있는 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볼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션이라는 거, 요 모션이라는 얘는 당장은 볼 일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맥스 저랑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뭐 내가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걸 더 공부해 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을 많이 봐야 돼요. 모션이란 것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그 움직임에 관련돼서 뭔가가 명령어에 들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물체를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을 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볼 일 없어요, 여기는. 이게 없는 거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보여지는 거. 뭐 화면에 보여지거나 아니면 모니터에 보여지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보여지는 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도 뭐 몇 번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크게 4가지 그룹이라고 보면 돼요. create, modify, hierarchy, display. 그리고 이것도 좀 빈도가 낮다. 주로 볼 건 이 2가지예요. 주로 볼 거. 자, 그럼 create를 선택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create가 선택이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밑에 두 번째 서브 이만큼 있어요. 자, 크리에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만드는 명령어의 또 그룹이에요. 자, 밑에 거 보면 modify, shape, 뭐 light,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이 나오니까 자, 명령어는 내가 마우스를 대보면서 차근차근히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geometry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create geometry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버튼, 이렇게 메뉴, 버튼 메뉴로 해서 나와요.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일단 만들긴 만드는데 자, 뭘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3차원 물체를 만들어준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3차원 입체적인 물체를 바로 만들어주는 명령어. 그리고 자, 요 옆에 shape. 자, 얘를 눌러볼게요. 얘를 눌러보면 메뉴가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이 쓰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쓰게 되는 거지 이거를 외워서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캐드 명령어 외우는 것도 힘든데 맥스 명령어 외워라. 실무에 있는 사람한테 맥스 명령어 다 외우냐 그러면 못 외운다 그래요.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자주 쓰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지 그 외에는 그런 명령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안 쓰는 거는. 그러니까 명령어를 억지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 명령어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할 거니까 명령어를 억지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대신 자기가 쓰는 명령어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명령어가 뭔지는. 그리고 그 옆에 라이트. 자, 얘 눌러보면 또 메뉴가 바뀌죠. 라이트는 빛 만드는 거. 쉐입은 2D 만드는 거. 카메라는 카메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헬퍼라는 게 있어. 좀 생뚱맞게. 자, 헬퍼라는 명령을 누르면 뭐가 나오는데 자, 여기 헬퍼에 포함되어 있는 요거는 아주 엄격하게,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만드는 명령어는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만들 때 도움이 되는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엄격하게 따지면 얘는 만들기는 아니에요. 뭐 여기 보면은 뭐 테이프 같은 건 줄자, 그래서 길이 설정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자, 요 옆에 보면 스페이스 웍스라고 있는데 자, 얘는 우리가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자, 스페이스 웍스라는 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현상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 뭐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뭐 아니면 연기가 피어오른다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볼 일 없어요, 이거는.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 이상 볼 일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자, 여기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얘도 볼 일 없어요. 맥스에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만들 때 자, 사람 관절에 관련된 뼈 아니면 동물에 관련된 뼈, 관절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두 개는 볼 일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자, 요거만 정확히 보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요 세 개는 나중에 볼 거예요. 당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요 두 개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자, 요 두 개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여기 안에 있는 거. 두 가지만 정확히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자, modify라는 부분에 가면 뭐가 있어요. 명령어가. 명령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명령어를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뭐가 나온 게 없어. 근데 자, 얘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놔야지만
여기에 뭔가가 나와요. 왜? 수정이라는 거나 편집이라는 거는 수정할 대상이 있거나 편집할 대상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모디파이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무언가 뭐가 만들어져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처음부터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 이 명령어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create 명령어가 제일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형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자,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화면 구성이고 렉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그런 이제 뭐 별 쓰잘데없는 얘기를 한 거니까 자, 그냥 한 번씩 또 구경해 보시고 잠깐 화장실 갔다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할게요. 잠깐 다녀오실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세요. 지금 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create라는 부분과 modify라는 부분의 명령어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랬고 자, 그중에 자, create에 포함되어 있는 요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 주로 많이 볼 건 우선은 요 두 가지를 많이 본다고 했어요. 지오메트리하고 2D. 그래서 자, 요거를 갖고선 명령어를 한번 먼저 확인하자고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자, 맥스에서, 맥스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면 결국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3D로 형성되어 있는 물체를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인데 이 3D 물체를 만드는 방법은 맥스에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 첫 번째는 자, 2D를 그려서 얘를 어떠한 명령어를 갖다 써가지고 3D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3D 모양을 그려서 얘를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3D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2D에서 명령을 써서 3D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해서 수정을 해갖고 최종 3D 모양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크게 따진다면 두 가지예요. 2D로 시작해서 3D를 만드느냐, 3D 모양을 3D로 만드느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얘는 그냥 모양 만들어서 수정하는 거니까 크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이제 2D로 그려서 3D로 만들어서 걔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 과정이 이제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요 3D 만드는 요 프로그램, 요 명령어, 지오메트리.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자, 요 모형을 어떻게 쓰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박스. 자, 얘는 육면체 만드는 거야, 육면체. 육면체를 만들어주는 명령이고요. 자, 내가 원하는 뷰에 가서, 자, 마우스로, 자, 한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말고 움직이면, 자, 하나의 면을 그릴 수가 있어요. 사각형 면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하는 크기로 잡았으면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를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자, 높이가 정해져요. 높이가. 높이 방향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높이 방향을 정하고 마우스 좌측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주면 그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캐드를 하셨던 분들이 맥스를 하면, 자, 캐드와 맥스는 2D에서 3D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캐드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모든 걸 다 수치를 정확히 입력해서 그렸거든요. 자, 맥스는 그게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힘들어요. 수치를 내가 입력해서 그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 캐드는 처음부터 수치를 써서 결과물을 만들어요. 근데 맥스는 어떻게 하냐면 맥스는 처음에 대충 그려요. 모양을. 그래서 수정을 해갖고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캐드에서 수치를 생각하면서 맥스를 하려면 그게 되게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져요.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캐드를 할 줄 알지만 맥스를 할 때는 잠시 캐드를 잊으세요. 잠시 동안.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육면체를 하나 만들 건데 가로 세로가 뭐 예를 들어서 30이다. 높이가 50짜리다. 밑변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 30이고 높이가 50인 육면체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가로 30, 세로 30, 높이 30인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 얘를 자, 마우스도 눌러갖고 이거 30을 맞추는 것 자체가 수치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수치를 입력하는 곳이 없어. 여기서 마우스를 떼면 그걸로 그냥 얘가 모양이 고정이 돼 버려요. 그렇다고 여기서 수치값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이 그리드가 한 칸에 얼마인지 그걸 또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요. 무조건. 육면체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놔.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자, 이 명령어 밑에 보면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려놓고 여기서 자, 가로 예를 들어서 50, 자, 세로 자, 세로 50, 자, 높이 50.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50인 정육면체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모양 만들어 놓고 여기서 수치값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명령어를 쓰겠다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지금 요 선택이 된 요 상태가 명령어가 실행된 상태예요. 명령어가 실행이 된 상태. 그리고 자, 요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고 내가 뭔가를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그리기는 끝났어요. 그리기 상태는 끝났어. 근데 자, 명령어를 아직 종료가 안 됐어요. 아직도 실행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얘를 조절하면 수정이 가능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 수정하면. 그런데 이게 키보드에서 ESC 키를 한번 눌러주면 자, 요 명령어 선택해서 실행했던 게 취소가 돼요. 그럼 명령어가 아예 종료가 된 거예요. 박스 명령어 쓰는 게. 자, 이 상태에서는 얘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가 종료돼 버리면 얘는 수정을 못 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려놓고 이걸 수정하겠다고 이 명령을 다시 실행하고 여기서 이걸 고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명령어가 한번 종료돼서 끝나면 그 다음엔 얘는 수정이 안 돼요.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만들기, 요거는 수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를 수정하고 편집하겠다. 그러면 어디? 모디파이에 가서. 그럼 똑같은 메뉴가 또 있어요. 자, 여기서 수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명령어가 종료돼 버리면 그걸로 끝.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 가서 수정을 하세요. 아예 무조건. 헷갈린다고 하시면 그게 편해요. 그냥 하나의 방식으로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쓰는 사람도 편하고 헷갈리지도 않고. 자, 모디파이에서는 명령이 종료되건 뭐하건 무조건 수정이 가능한 거니까. 자,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모양을 만들면 자, 여기 보이는 화면이 퍼스펙이라고 해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보여요. 잘려 보여. 얘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컨트롤 해야 되니까 자, 요 화면, 요 화면, 요 화면, 요 화면에 대해서 조종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8가지를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자, 요 뷰를 이렇게 선택을 해놨죠. 테두리가 쳐 있으니까. 자, 여기 세 개, 탑, 프런트,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 요 세 개의 뷰는 평면 뷰예요. 평면. 그러니까 정면을 보거나 위를 보거나 이제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뷰라는 뜻이에요. 물체가 평면이라는 게 아니라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자, 여러 가지 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입체 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요 평면 뷰에서는 요 세 개의 뷰에서는 자, 여기 처음에 있는 거 줌이라는 거거든요. 줌. 돋보기 모양. 자, 얘는 뭐냐면 화면을 확대 축소해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화면을 확대 축소해 줘. 자, 이런 식으로. 자, 얘도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자, 그 옆에 줌 올이라고 있어요. 돋보기의 모양인데 뒤에 사각형 네모가 다 있어요. 자, 얘는 이 네 개의 화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움직이면 네 개의 화면에 다 적용이 돼요. 네 개의 화면에. 다 적용되는 게 줌 올. 자, 그 다음에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거지만 자, 여기 보면은 요 아이콘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저 위에 있는 아이콘 명령어들도 마찬가지고 자, 모든 맥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아이콘 명령어 중에서 자, 여기 보면 모서리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뭔가가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자, 쟤는 포토샵도 메뉴가 저렇게 돼 있어요. 저 메뉴의 기능은 뭐예요? 쟤를 1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자, 얘를 요거나 얘네들을 1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자, 펼쳐지면서 거기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명령어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능을 다른 어떠한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줌 익스텐드라는 게 있는데 자, 앞에 삼각형 표시가 있으니까 얘를 눌러 볼게요. 그럼 두 개가 떠요. 자, 이게 두 개가 떠요. 자,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하얀색 두 개가 뜨는데 자, 둘 다 줌 익스텐드이긴 해요. 차이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 차이점은
자, 요거 하얀색으로 된 걸 눌러볼게요. 줌 익스텐드. 그러면 자, 얘만 되죠. 자, 요것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뒤에 보면 줌 익스텐드 올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4개가 다 돼요. 자, 근데 내가 물체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 볼게요. 크기가 다른 거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줌 익스텐드 누르면 자, 화면에 다 보여주기. 자, 이렇게 돼요. 얘 다 보여주기. 자,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물체를 선택했어요. 지금 요거 물체를 선택해 놓은 상태예요. 요거. 요 앞에 거. 선택해 놓은 물체를 두고 자, 요걸로 바꿔볼게요. 선택한 물체만 줌 익스텐드를 해줘.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줄 거냐, 선택한 물체만 해줄 거냐. 차이점은 그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 전체를 해줄 거냐, 선택한 물체만 해줄 거냐. 줌 익스텐드 올이란 기능은.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줌 리전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위를 확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자, 근데 얘가 여기 퍼스펙 뷰에 가면 바뀌어요, 메뉴가. 퍼스펙 뷰에서만은 요 메뉴로 바뀌어요. 필드 오브 뷰라는 거. 그래서 얘를 자, 이런 식으로. 요 화면을 확대 축소해 주는 거예요. 자, 요 기능 아까 있었죠? 줌도 있어서 줌도 확대 축소하는 거거든. 근데 얘하고 줌하고 틀려요. 자, 보세요. 필드 오브 뷰는 이렇게 되죠. 자, 줌은 자, 이렇게 돼요. 선택하는 부위에 따라서 확대되고 축소되는 게 틀리죠. 근데 자, 필드 오브 뷰는 어디를 선택하든 똑같아. 차이점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펜. 자, 화면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오비트. 자, 오비트 기능. 자, 오비트는 자,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볼 수 있는 거. 얘는 시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자, 얘 퍼스펙 뷰에서만 그렇고 자, 요걸 선택하면 얘를 여기나 프론트나 탑이나 레프트에서 이 오비트의 기능은 쓰지 마세요. 못 쓴다가 아니라 안 쓴다. 못 쓴다가 아니에요. 안 쓴다예요. 자, 왜? 얘를, 얘를 프론트나 이런 데서 얘를 만약에 회전을 시켜서 화면을 바꿔버리면 자, 이렇게 나와요. 어더 그래픽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그러니까 뷰가 바뀌었어요. 어더 그래픽이란 것은 사용자 뷰라는 뜻이거든요. 자, 보기에는 평면 같아 보이는데 자, 평면이 아니란 얘기예요. 평면 같아 보이는데 평면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평면 뷰를 틀어버리면 어더 그래픽이란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 평면 뷰에서는 오비트의 기능을 쓰지 마세요. 자, 얘를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자, 얘를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탑 프런트고 여기 레프트고 여기 프런트였으니까 자, 여기 어더 그래픽이 있는데 마우스를 놓고요. 자,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 메뉴가 떠요. 여기서 프런트, 그래서 뷰를 바꿔주시면 돼요. 원래대로.
그러면 원래대로 돼요. 자, 그렇게 쓰실 수 있고, 내가 어떠한 명령어를 사용하는 중간에 화면을 확대해서 보거나 아니면 화면을 옆으로 움직이거나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 이 명령어를 선택을 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명령어가 종료가 돼버려요. 끊어져, 작업을 하는 중간에. 근데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거를 끊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스크롤을 내가 원하는 뷰를 선택을 하고 자, 스크롤을 돌리시면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어요. 이 줌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롤을 가운데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자, 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 하나 더. 얘는 오비트의 기능을 쓸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그다음에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시면 자, 이게 오비트 기능을 쓸 수 있어요.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될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콘이라는 게 있어요. 콘. 자, 콘은 그,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 보면 막대 아이스크림이 있고 콘이란 게 있죠. 콘은 꽃갈 모양을 콘이라고 그래요. 원뿔 모양. 자, 밑에가 원, 위에가 뿔. 이 상태가 콘. 그래서 자, 레디우스 1 밑에 반지름. 자, 레디우스 2가 0으로 되어 있는데 레디우스 2에다가 수치값을 주면 원뿔을 자른 것 같은 이런 모양. 위에를. 그리고 자, 세그먼트라는 게 존재하는데 중간에 마디를 넣어줄 수 있기는 해요. 뭐 그건 차후에 얘기하고. 자, 스피어가 두 개가 있어요. 스피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스피어는 부인데 자, 이런 모양이 하나 있고 자, 이런 모양이 하나 있고. 자, 보기에는 별반 차이는 없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차이는 얘하고 겉의 면을 구성하는 게 틀리다는 거. 자, 얘는 사각형 면을 구성하고 있고 얘는 삼각형 면을 구성하고 있어요. 차이점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얘는 레디우스 반지름 그다음에 세그먼트란 걸 조절하면 이 부드러운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면의 개수를 조절해서 자, 얘도 자, 레디우스 자, 세그먼트 조절하면 부드러운 정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실린더 원 기둥 자, 레디우스 자, 높이 그리고 튜브라는 게 있어요. 튜브는 자, 보통 우리 이 현실 세계에서 튜브라고 한다면 뭘 보통 튜브라고 하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허리에 끼고 물놀이 할 때 쓰는 걸 튜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모양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모양이 아니라 자, 이렇게 생긴 모양. 쉽게. 자, 위아래가 평평하게 타이어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마차 바퀴 같은 거 그런 모양의 형태를 튜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레디우스 1, 레디우스 2 그리고 높이 일종의 도넛을 익스트루드 해놓은 것과 같은 위치예요. 그다음에 토러스라는 게 있는데 자, 요게 우리가
허리에 끼고 물놀이 할 때 쓰던 튜브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래서 자, 레디우스 1, 자, 레디우스 2, 뭐 로테이트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자, 그다음에 피라미드라는 게 하나 있는데 피라미드는 자, 어떤 모양이에요? 피라미드가? 피라미드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사각뿔. 자, 밑에가 사각형, 위에가 뾰족한 사각뿔을 피라미드라고 해요. 얘는 자, 위드값, 딥값, 하이트 높이값. 그다음에 티포트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정말로 생뚱맞은 거예요. 갑자기 주전자가 나와요. 여기 도형들이 나오다가. 자, 티포트라는 요거를 온 게 있는데 자, 얘는 원래 맥스가 3D 맥스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무언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하나의 메뉴예요. 자, 맥스가 처음 나왔을 때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웠겠죠. 처음 쓰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3D 맥스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서 자, 우리가 판매하는 다른 프로그램들 소위 플러그인이라고요. 추가 설치해서 쓰는 거. 자, 그런 거를 사서 설치해서 쓰면은 그냥 이런 거 바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메뉴예요. 그냥 일종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얘를 전체 구로 봤을 때 레디우스. 그 다음에 세그먼트라고 면 구성되는 상태를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이게 안 빠지고 계속 있는 중이에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자,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가 또 특이한 명령어.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 여기 있는 물체들은 전부 다 입체예요. 자, 사방으로 면이 있는 입체예요. 두께가 있고 뭐가 다 있는데, 자, 요 플랜, 요것도 3D 명령어거든요. 근데 얘는 유일하게 두께가 없는 3D예요. 그냥 이렇게 평평한 면, 평평한 면을 만들어주는 거. 유일하게 두께가 없는 3D 만드는 명령어. 이게 플랜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텍스트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옛날 맥스에는 없어요. 요건 추가된 기능인데, 자, 글씨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글씨를 그냥 글씨가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인 글씨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 얘를 여기다가 텍스트 판넬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씨 쓰면 글씨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사이즈는 글씨 크기, 뭐 트래킹, 리딩, 뭐 X, Y 크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 익스트루드라는 게 있는데 얘를 하면 자, 이렇게 입체를 만들어줘요. 입체 글씨를. 자, 이런 입체 글씨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요 텍스트 플러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2D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3차원 물체 만드는 명령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그냥 맥스에서 단순하게 사용하는 3차원 도형들 만드는 명령어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모양은 그냥 단순해졌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기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걔를 여기서 수정을 해서 다른 모양을 만드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 자, 본인이 직접 한 번씩들 눌러보시고 한번 조정도 해보시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